자, 이번 앵커의 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건강 생각해서요, 음료 드실 때 설탕 대신에 설탕 없는 제로 음료 많이 드시죠? 자, 이 제로 음료라는 게 설탕 대신에 대체 물질을 넣어서 단맛을 내게 하는 건데, 이 대체 물질을 아스파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야, 이거 진짜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희 변호사,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거는 1965년에 미국의 화학자 제임스 슐레터가 이제 발견을 한 그런 물질입니다만,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궤양 치료제를 개발을 하던 중에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설탕보다 약 200배 정도 이제 단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다이어트 음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제로 설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알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제로 설탕들이 결국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한 암 발생 확률을 15% 정도 이제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을 22% 정도 발병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최근에 그 이렇게 제로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마신 사람 중에서 네. 이제 발암이 된 이제 사람이 한 3,300명 정도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네. 그 3,300명 중에 99%가 이제 다 이를 이제 허용치보다 더 적게 이렇게 제로 음료를 섭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암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뭔가 그 제로 설탕을 직접 암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네. 이제 제로 설탕이든 음료를 많이 먹어서 그게 이제 비만을 발생을 시키고 그게 이제 암을 발생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 아스파탐이라는 물질을 발암물질로 포함을 시킬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데, 네. 발암물질도 보면 단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스파탐을 어떤 단계에 넣는지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게 이제 1군 발암물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술, 담배, 자외선 이런 것들이 이제 1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A군 같은 경우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물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붉은 고기, 튀김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2B군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에 이제 속하는 게 전자파나 알로에베라 같은 것인데,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아스파탐은 이 2B군, 그러니까 알로에베라나 전자파 이것까지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딱 발암물질이다, 이제 1군 발암물질이다 이게 아니고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 지금 보면 요즘에 이제 건강 생각해서 설탕 뭐 나쁘다고 해서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식품업계나 뭐 제과업체 다 설탕 빼고 이 아스파탐 넣은 제품들 많이 출시하거든요. 업계들도 다 비상이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요즘 건강이 열풍이잖아요.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그래서 제로 소주라든가 제로 콜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결국에는 이 슈가를 대체하는 아스파탐이라는 원료가 발암 물질이 있어? 라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류업계라든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신 이걸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 첨가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정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맞춰서 그 기준을 다시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아스파탐 들어있는 제로 음료, 뭐 제로 과자 먹어도 돼, 안 돼? 궁금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의견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뭐 아스파탐 먹어온 지가 50년이 됐고요. 네. 200여 나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뭐 과자라든지 뭐 의약품 같은 이제 달콤한 시럽들 있잖아요. 뭐 그런 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비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뭐 사람에게서 발암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첨가물에 다 그 정도 흠은 다 있고요. 식품 첨가물로서의 그 위해성을 평가한 게 아니라 그 물질 자체로만 보는 그 기구입니다. 식품 첨가물로 첨가되는 양,
그 정도 우리 아스파탐의 섭취량 뭐 이런 걸로 볼 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들으셨죠? 일단은 너무 과도한 불안감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에 각 집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바로 모기향인데, 그런데 이 모기향에 들어가는 물질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지수 기자, 네. 어떤 얘기들 나와요? 네, 요즘 러브버그도 있고요. 모기도 종종 보이면서 집에서 가정용 살충제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모기 향이나 살충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알레트린이라는 성분, 우리 환경부가 그 안정성 다시 따져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949년에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된 이 살충제고요. 여러 국가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유럽에서 이 알레트린 물질이 햇빛에 노출될 때 분해 산물이 나오는데 이게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최종 승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안에 환경부 안정성 다시 검증한 다음에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민지수 기자 설명대로 환경부가 올해 안에 안전성 검증하고 후속 조치 내놓는다고 했으니까요. 꼭 결론 나오면 저희도 요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